영나야,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신다. 고성이가 박영나의 방문을 벌컥 열며 말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영나는 침대에 앉아 아이패드로 웹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박영나는 갑자기 들어온 엄마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노크 좀 하세요.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의 말을 무시하고 침대 옆에 다가왔습니다. 영나야, 엄마 말 잘 들어.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누구요? 박영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화그룹 이상훈 씨. 너도 알지? 진화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영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아이펜슬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전 정말. 박영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전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박영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이상훈 씨는 좋은 분이야.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집안도 좋고 외모도 괜찮아. 내가 뭐가 불만이야? 엄마,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지금은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박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성희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림, 웹툰, 영나야, 그게 뭐가 중요해? 넌 진화그룹 며느리가 되어야 해. 그게 내 미래야. 엄마는 항상 엄마 생각만 하잖아요. 박영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고성희가 박영나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나야, 엄마 화나게 하지 마.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제대로 해. 알았지? 싫어요. 박영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성희가 박영나의 턱을 잡아서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영나야, 혹시 아직도 그 운전기사 생각하는 거 아니지? 박영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지환 씨 말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 엄마가 다 알아. 고성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영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왜 이지환 씨한테 오토바이 사고가 나게 했는지 알아?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박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뭐라고요? 그래, 엄마가 시킨 거야. 경고였어. 내가 계속 이지환 씨한테 마음 두면 다음엔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박영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박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영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영나야, 넌 엄마 말 잘 들으면 돼. 오늘 저녁 7시까지 준비하고 있어. 이상훈 씨가 오실 거야. 고성희는 박영나의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박영나는 혼자 남아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환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를 지키려고 이러는 건데. 너무 힘들어. 박영나는 자신의 무력함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한테 대항할 수도 없고 이지환을 지킬 수도 없고 자신의 인생조차 선택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박영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지환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영나야, 괜찮아? 너 요즘 힘든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해줘. 박영나는 문자를 읽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 정말 괜찮지 않아. 근데 말할 수 없어. 오빠한테 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박영나는 답장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이지환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의 상처 부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처가 아팠습니다. 이지환, 너 정신 차려. 성재 형 동생이야. 이지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다잡으려 해도 박영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영나야, 너 왜 갑자기 그랬어? 정말 날 싫어하게 된 거야?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이지환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난 그날 이후로 박영나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자신을 보면 환하게 웃었는데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고. 뭔가 이상했어. 오토바이가 마치 일부러 나한테 달려든 것 같았어. 이지환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지환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이지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이지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형? 지환아 뭐해? 목소리 왜 그래? 이지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공원에 앉아 있어.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이지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만약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변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해? 응?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이지환이 얼버무렸습니다. 이지혁은 동생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습니다. 지환아, 혹시 박영나 씨 얘기야? 이지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지환아, 너 박영나 씨 좋아하는 거지?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나. 이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환아, 솔직하게 말해봐. 형한테는 말해도 돼. 형, 나 영나가 너무 좋아. 근데 영나가 갑자기 날 밀어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지환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환아, 혹시 박영나 씨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 너를 밀어내는 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뭔지 모르겠어. 지환아, 일단 박영나 씨한테 직접 물어봐. 그게 제일 확실해. 이지혁이 조언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영나가 나한테 얘기해 줄까? 일단 시도는 해봐야지. 그냥 포기하지 말고. 알았어, 형. 고마워. 이지환은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영나야, 나 오늘 너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영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영나야, 왜 전화 안 받아? 이지환은 불안한 마음으로 박영나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박영나의 집에서는 고성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나야, 빨리 준비해. 이상훈 씨 곧 오신다. 고성이가 박영나의 방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박영나는 마지못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골라놓은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그 원피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박영나는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나 낯설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박영나는 눈물을 참으며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성이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훈 씨. 문 앞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의 사모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뭐려. 어서 들어오세요. 고성이가 이상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영나야, 손님 오셨어. 고성이가 박영나를 불렀습니다. 박영나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이상훈은 박영나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훈입니다. 이상훈이 박영나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영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자,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했어요. 고성이가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성이는 계속 이상훈과 박영나 사이를 중재하며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상훈 씨, 진화그룹에서 어떤 일 하세요? 저는 경영기획팀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 일을 배우라고 하셔서요. 이상훈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영나도 그림 그리는 일하고 있어요. 화가거든요. 고성이가 박영나를 소개했습니다. 이상훈이 박영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그림이요? 박영나는 대답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풍경화요. 박영나는 웹툰 작가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엄마가 웹툰 그리는 걸 싫어하니까요. 아, 풍경화요. 멋지네요. 이상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고성이는 계속 박영나와 이상훈을 연결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이상훈 씨, 영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박영나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영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박영나를 쏘아봤습니다. 박영나는 마지못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고성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커피 좀 준비할게요. 두 분은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세요. 고성이는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실에는 박영나와 이상훈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나 씨, 편하게 있으세요. 저도. 사실 이런 자리가 불편해요. 박영나가 놀란 표정으로 이상훈을 쳐다봤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만남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영나는 이상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가 저한테 결혼하라고 압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이상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영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실례가 될까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는데. 박영나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지만 저는 이상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도 저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이상훈을 보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요. 박영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박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훈은 박영나를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나 씨도 부모님 압박 때문에 힘드시군요. 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영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상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박영나 씨,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네. 우리 서로 도와주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부모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상훈의 제안에 박영나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저도 아버지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고 박영나 씨도 어머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으시잖아요. 서로 윈윈이에요. 이상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영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내가 이상훈 씨랑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환 오빠한테 더 이상 해코지 안 할 거야. 박영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당분간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박영나 씨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고요. 이상훈의 말에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고마워요, 박영나 씨. 저도 정말 감사해요. 이상훈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커피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 얘기 잘하고 계셨어요? 고성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상훈이 박영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사모님. 박영나 씨와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박영나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지환 오빠를 지켜야 해.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고 이상훈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성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 씨, 이 시간에 왜 왔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지환은 고성희를 보고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나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영나는 지금 손님이랑 있어요. 돌아가세요. 고성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박영나가 이지환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지환 오빠. 박영나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나야. 괜찮아? 전화 안 받아서 걱정했어. 오빠. 미안해. 박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이상훈이 나왔습니다. 이지환은 이상훈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분은?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성희가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훈 씨예요. 영나의 남자친구가 될 뿐이죠. 이지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친구? 이지환이 박영나를 쳐다봤습니다. 박영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훈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박영나 씨와 무슨 관계신가요? 이지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영나 씨의 운전기사입니다. 이상훈은 이지환을 쳐다보며 뭔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 박영나 씨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고성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지환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영나는 바빠요. 이지환은 박영나를 쳐다봤습니다. 박영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나야. 이지환이 박영나를 불렀습니다. 박영나는 고개를 들어 이지환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지환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박영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나야, 너 정말 괜찮아?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이지환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지환 씨, 그만 가세요. 안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지환은 고성희의 협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이지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돌아섰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상훈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박영나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상훈도 곧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모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훈 씨.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고성희가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이상훈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고성희는 박영나를 노려봤습니다. 영나야, 이지환 씨가 왜 왔어?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나 봐요. 박영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이지환 씨한테 신경 끄라고 했잖아. 고성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 저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를 안 받았으면 포기했어야지. 왜 여기까지 와?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박영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이상훈 씨는 좋은 사람이야. 오늘 잘 봤잖아. 앞으로 이상훈 씨랑 잘 지내. 알았지? 네. 박영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방 들어가. 고성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영나는 방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환 오빠. 오빠가 날 오해할 거야. 내가 이상훈 씨 좋아하는 줄 알 거야. 박영란은 베개를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한편 이지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멍하니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나가 저 사람 좋아하는 건가? 그래서 날 밀어낸 건가? 이지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영나의 눈빛이 슬퍼 보였거든요. 영나 눈빛. 뭔가 이상했어.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어. 이지환은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있어. 영나가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어. 이지환은 결심했습니다. 영나야, 나 포기 안 해.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꼭 알아낼 거야. 이지환은 휴대폰을 꺼내서 형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지환아, 어떻게 됐어? 박영나 씨 만났어? 형. 뭔가 이상해. 박영나한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이지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지혁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지혁은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환아, 혹시 고성희 씨가 박영나 씨한테 압박을 주는 거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증거가 없어. 지환아, 일단 조심해. 고성희 씨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알아, 형. 근데 나 영나 그냥 놔둘 수 없어. 이지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지환아, 박영나 씨가 정말 힘들어 보이면 도와줘야지. 하지만 조심해서 해. 응, 형. 고마워. 이지환은 전화를 끊고 다시 박영나의 집 쪽을 쳐다봤습니다. 영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너를 도와줄게. 그날 밤 박영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지환의 슬픈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오빠. 미안해. 나 정말 오빠를 지키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박영란은 침대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빠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면 안 돼. 박영란은 책상으로 가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박영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환 오빠에게.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한테 거짓말했어요. 오빠를 밀어낸 건 제 진심이 아니에요. 엄마가 오빠한테 오토바이 사고가 나게 했어요. 저한테 오빠랑 거리를 두라고 협박했어요. 만약에 제가 오빠한테 계속 마음을 두면 다음엔 더 큰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오빠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오빠를 밀어냈어요. 오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이상훈 씨는 제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엄마가 강제로 만나게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상훈 씨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빠예요. 오직 오빠뿐이에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오빠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절대 싫었어요. 오빠, 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오빠에게. 박영나. 박영란은 편지를 다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박영란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고성희가 자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엄마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가 박영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지환이 말해줬거든요. 박영란은 택시를 타고 이지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이지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영란은 아파트 우편함을 찾았습니다. 이지환의 이름이 적힌 우편함을 발견했습니다. 박영란은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우편함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 편지 꼭 읽어줘. 박영란은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박영란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이지환은 운동복을 입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깅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다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우편함 안에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봉투에는 이지환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글씨, 영나 글씨잖아. 이지환은 재빨리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이지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오토바이 사고를. 이지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은 이지환은 주저앉았습니다. 영나야.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지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고성이. 그 사람이 영나를 협박했어. 이지환은 편지를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영나야, 미안해. 내가 몰라서 미안해. 너 혼자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지환은 휴대폰을 꺼내 형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큰일이야. 지환아, 무슨 일이야? 형, 영나가 편지를 보냈어. 고성희 씨가 나한테 사고 내게 했대. 이지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영나가 모든 걸 털어놨어. 고성희 씨가 영나를 협박했대. 나랑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나한테 더 큰 일이 생긴다고. 이지환이 편지 내용을 이지혁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지혁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환아, 이건 심각한 문제야. 일단 집으로 와. 우리 같이 대책을 세워야 해. 알았어, 형. 지금 바로 갈게. 이지환은 전화를 끊고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영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너를 구해줄게.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게. 이지환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진실을 고백했고, 이지환은 박영란을 구하기로 결심했고, 고성희의 악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지환은 박영란을 고성희의 압박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박영란과 이지환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고성희는 자신의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